자, 이번 생활과 윤리 수업은 결혼과 가족의 윤리에 대해서 공부해 봅시다. 오늘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은 가족 윤리 관점에서 오늘날의 가족 해체 현상을 탐구하고 이에 대한 극복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자, 결혼의 윤리적 의미와 부부 간의 윤리. 자, 여러분이 지금 동북고에 재학 중인 이유는 여러분 엄마 아빠가 결혼했기 때문이죠. 자, 이런 결혼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부부가 서로 사랑을 지키겠다는 약속. 자, 여러분 이제 결혼식 가보면 옛날에는 이제 검은 머리 팥뿌리가 될 때까지 이렇게 평생 동안 서로를 사랑하겠다 이런 약속을 해라. 그래서 막 대답 신랑도 대답하고 신부도 대답하고 막 이렇게 했었죠.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 두 번째, 남녀가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그래서 서로 배려하고 관용을 해라. 참 이게 좋은 말인데요. 실제로 제가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겠다는 건 빨래 넣는 것부터 뭔가 설거지 하는 것부터 방 청소하는 것부터 서로가 다른 가족 속에서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다 달라요. 근데 그 차이를 존중한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부부싸움이 있는 거고, 부부싸움이 이제 커지면 이제 나중에 이혼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서로 차이를 존중하겠다는 것. 그래서 이제 결혼 생활을 잘 하느냐 못 하느냐는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이제 결혼을 앞둔 여러분 잘 새겨듣기 바랍니다. 다음에 부부 간의 윤리. 자, 여러분 엄마 아빠는 어떤 윤리를 지키면서 살고 있는지 볼까요? 요새는 당연히 이제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접근해야겠죠. 조선시대 후기, 그것도 후기, 남성 중심의 그런 어떤 가족 윤리, 부부 윤리는 이제 사라진 지가 오래죠. 그러나 이제 습관적으로 그것이 이제 있는 가족들은 이제 부부싸움들이 많죠. 자, 일단 양성평등이니까 서로 동등한 존재임을 인식해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캐롤 길리건이라는 이제 윤리학자의 연구가 되게 중요합니다. 좀 이따 얘기할게요. 다음에 서로 존중하고 협력해야 된다. 우리 전통 동양 사상에 보면 음양론이 있잖아요. 음과 양. 그늘이 있으면 햇볕이 있고 이런 거. 서로 여자는 음이고 남자는 양 이렇게 해서 그러면 그늘은 나쁜 거고 햇볕은 좋으냐 그런 건 아닙니다. 서로가 음과 양은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서로 협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부는 서로 공경할 경우 서로 공경해야 된다 이겁니다. 음양론에 입각해서도 이런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부부간의 윤리를 얘기한다는 거 알고 있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부부간에는 신이 서로 믿음과 의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부부간의 정조를 지켜야 되죠. 바람 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그래서 우리나라는 일부 일처제의 그런 문화를 갖고 있고, 실제 법률에서는 중혼을 금지합니다. 이중 결혼, 여러 명의 여러 명의 남자와 결혼을 할 수 없는 거죠. 자, 앞에서 얘기한 길리건의 연구. 이번 수업 시간에서는 요게 수능 문제에서도 자주 출제가 되고 내신에서 당연히 출제가 되겠죠. 여러분 이거 신경 써서 이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길리건은 일단 여자예요. 캐롤 길리건이라는 사람인데 이제 배려 윤리라는 어떤 학문을 이렇게 개척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길리건은 누구를 이제 비판했냐면은 콜버그라는 그 도덕 윤리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윤리를 바라보는 입장이 뭔가 잘못됐다라고 이제 비판하면서 나온 게 이제 배려 윤리입니다. 그래서 남성과 여성의 도덕성은 서로 다른 특성을 보인다. 그래서 콜버그 입장에서 보면 콜버그의 도덕 수준이 이제 발달하는 그 단계가 있거든요. 그걸 보면
남자가 여자보다 좀 잘났어요. 그래서 여자들은 약간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이제 보여줍니다. 거기에 대해서 길리건이 이제 반박하는 거죠. 비판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 다른 도덕성이 있다 이겁니다. 서로 다른 특성이 있다. 예를 들어서 남자들은 어떤 이 정의의 이제 공정성, 정의로우냐, 공정하냐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혹은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호혜성, 서로 동등해야 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어떤 권리, 이 개인의 권리가 사회의 이 규칙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부싸움이 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남자들의 특성, 다음 여자들의 특성을 잘 모르는 건데 여자들의 특성은 이제 길리건이 얘기합니다. 어떤 배려다. 여자들은 되게 배려, 혹은 친밀감, 뭐 이런 거, 이런 것을 강조한다 이겁니다. 혹은 이제 싸우지 않아요. 비폭력, 웬만한 비폭력으로 뭔가 해결하고자 합니다. 어떤 동정심, 뭐 이런 것들, 조화, 관계, 이런 것들을 되게 강조합니다. 혹은 자기 희생. 엄마 생각해보면 딱 느낌이 오죠. 그래서 이것은 이 남성 중심은 아빠를 생각하시면 돼요. 여성의 도덕성은 엄마를 생각하면 느낌이 오는 거죠. 그래서 엄마 아빠가 얘기할 때 보면 아빠는 엄마 얘기를 막 잘 들어요. 듣다가 그건 당신도 잘못했네. 뭐 이런 식의 이제 평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부싸움 빈탕하죠. 남자들은 어떤 공정성, 그게 누구냐 상관없이 공정하냐 공정하지 않느냐 뭐 이런 관점에서 세상을 이렇게 파악하는 그런 특성들이 좀 있다 이겁니다. 여자들은 그걸 관계 속에서 나하고 그 사람이 나하고 어떤 관계냐에 따라서 그게 옳고 그름을 약간 다르게 이제 파악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이런 게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길리건은 남자는 정의의 윤리를 갖고 있고 여자는 배려 윤리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이게 서로 이제 경쟁해서는 안 되고 조화롭게 서로 이것을 둘 다 조화롭게 하면서 봐야 된다. 그래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열등한 존재가 아니다. 서로 동등한 존재다. 이것을 인정해야만 부부간의 윤리가 좋아진다. 혹은 사회 전체의 윤리가 좋아진다. 뭐 이런 주장을 한 사람이 캐롤 길리건입니다. 알아두십시오. 이번 시험에 반드시 출제합니다. 얘기했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가족의 가치와 가족의 윤리. 자, 가족이라는 것은 뭐 당연한 거죠. 사회 체제 유지하는 그런 기본적인 토대가 되죠. 가족이 있어야 다음에 결혼해서 가족이 있어야 애들도 있고 이게 또다시 또 사회적인 재생산이 돼서 사회가 유지가 되는 거죠. 다음에 가족은 이제 정서적 안정의 가장 기초죠. 그래서 가족 생활에서 정서적 안정을 찾은 사람은 이런 사람들에 인해서 사회 전체가 화목과 안정이 되는 거죠. 가족에서 정서적 안정을 찾지 못하면 나중에 여러 가지 사회에서 일탈 현상 뭐 여러 가지 등등이 나타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 많습니다. 사회학자들. 다음에 그리고 가족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생활할 때 필요한 규칙과 예절을 집에서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 자라면서 엄마 아빠가 여러 가지 행동 규칙들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도 제 아들 준우한테 얘기해요. 이런 거 어떻게 해라, 뭐 어떻게 하라. 예를 들면 맛있는 거 먹을 때 맛있는 건 빵이 있다 쳐요. 빵을 먹을 때 애들 보면 자기만 먹고 싶어서 먼저 막 포크 찍고 막 이렇게 먹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들한테 얘기합니다. 야, 나도 아빠도 먹고 싶어. 그래서 아빠한테 물어보라고. 그래서 아빠도 먼저 한 입 드셔보세요. 이런 거. 이것은 집에서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가르침을 받은 애들은 이제 학교 가면 학교에서 막 생일 파티, 이제 케이크 파티 하시는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파티하고 나면 이 가르침을 받은 학생과 가르침을 받지 않은 학생들이 차이가 있는 거죠. 가르침을 받지 않은 애들은 그냥 끝나면 딥다 자기들 입속으로 다 들어가는데 가르침을 받은 애는 한 조각 해갖고 선생님도 한 조각 드셔보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선생님 입장에서 얼마나 기특하겠습니까? 선생님도 먹고 싶은데. 자, 다음. 가족의 해체 현상을 극복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 이제 가족 해체 현상이라는 것은 이제 찢어지는 거죠. 가족들이 이제 찢어집니다. 어떻게 찢어집니까? 부모가 자식들을 학대해. 요새 이거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논란이 되고 국회에서 입법, 아동학대와 관련된 법을 입법하려고 이것도 막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거나. 혹은 부모, 엄마와 아빠 간에 이제 싸움이 터지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이혼을 하거나, 대화를 안 하거나, 별거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가족 해체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당연한 얘기겠죠. 부모와 자녀는 서로 배려하면서 자애와 효도를 실천한다. 자식들은 부모한테 효도를 해야 되고, 부모는 자식들을 잘 사랑으로서 이제 다스려 주겠죠. 형제 자매는 서로 우애 있게 지내야 된다. 그래서 그걸 형우 제공이라고 합니다. 형은 쟤는 동생은 형을 공경해야 되고, 형은 동생을 이렇게 잘 이렇게 보살펴 줘야 된다. 이걸 형우 제공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전통적인 효의 실천 방법, 뭐 똑같이 옛날처럼 하라는 건 아니고,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이런 것을 효라고 했다. 그래서 현대에서 물려받을 수 있는 거 잘 선택해서 여러분이 잘 물려받아서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 시험은 한번 낼게요. 기본적인 상식이니까. 자, 불감회상이라는 거 있습니다. 이건 효의 시작이다. 회는 헐고 상처내는 겁니다. 감히 하지 않는다. 자기 몸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몸을 함부로 이렇게 훼손하지 않는다. 몸을 온전하게 한다. 예. 그 말은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오토바이를 타게 됐어요. 보통 오토바이를 타게 되면 면허증을 딸 수 있잖아요. 예. 따고 이렇게 따면 제가 청소년들 이렇게 젊은 애들 오토바이 타는 거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가끔씩. 예. 헬멧을 안 써. 헬멧을 안 쓰고 자동차 운전할 때 여기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애들, 이러다가 사고 날 수 있잖아요. 사고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오토바이 사고는 보통 다치지 않고 죽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예, 진짜 위험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얼마나 부모님이 사고 나거나 혹은 이제 극단적인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부모님은 너무 고통스럽겠죠. 그건 효가 아니라 이겁니다. 뭐 그런 말입니다. 예. 그냥 단순하게 몸을 온전하게 하라. 그래서 뭐 성형수술 하지 마라. 뭐 그런 얘기, 그건 해석하기 나름이겠죠. 그런 차원보다는 저는 이런 거,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 그래서 길 건널 때도, 횡단보도 건널 때도 왼쪽, 오른쪽 잘 보고 건너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효다 이겁니다. 다음 봉양, 받들어 모시는 겁니다. 부모를 실질적으로 잘 모시는 거죠. 부모님이 이제 뭔가를 드시고 싶으면, 김치를 드시고 싶으면 여러분이 맛있는 김치를 어디에서 구해와서 이렇게 대접해 드리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봉양이다. 그래서 여름에 지금 더운데 한번 냉면 좀 먹고 싶은데 했을 때 같이 냉면집, 맛있는 냉면집 찾아가서 맛있게 먹는 것. 이런 게 다 봉양이죠. 비싼 돈 없이 그냥 냉면 살 돈 몇만 원으로 이렇게 부모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양지, 부모의 뜻지를 잘 받드는 것, 헤아리는 것. 양지입니다. 다음에 공대, 표정을 항상 부드럽게 해서 부모가 편안해지도록 하는 것. 공손하게 대우하는 거죠. 요새 가끔씩, 전부 그렇진 않는데요. 가끔씩, 진짜 가끔씩 교무실에서 학생들 이렇게 부모님하고 이제 학교에 올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 오죽했으면 부모님이 학교에 왔겠습니까? 호출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둘이 이렇게 얘기하는 과정을 보면 사이가 너무 안 좋아. 그래서 학생이 엄마한테 왜 저를 째려보세요?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절대 이러면 안 되죠. 이게 진짜 불효입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부모님인데. 다음에 불욕, 부모를 욕되지 않게 하는 것, 욕되지 않게 하는 것. 그래서 착실하게 잘 살아서 교무실에 생활지도부에 부모님이 오시지 않도록 하는 거, 이게 효도입니다. 다음에 혼정신성, 이게 약간 어렵죠. 나머지는 그냥 느낌으로 알겠는데 혼정신성은 무슨 뜻인지 모르겠죠. 이거 한번 제가 내신에 한번 출제해 보겠습니다.
호는 저녁입니다. 저녁에 받들 정, 안정할 정, 예. 그래서 저녁 때 부모님, 잠자리는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조선시대 딱 보면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새벽신, 살필성. 새벽에도 찾아뵙는 거죠. 주무시는데 보일러는 잘 돌아갔습니까? 따뜻하게 됐습니까? 여름에는 시원하게 주무셨습니까? 이런 거.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부모님의 문안 드리는 것. 요새는 같이 안 사는 경우도 있죠. 여러분이 지금은 같이 살지만, 여러분이 결혼해서 살면, 이제 가끔씩 이렇게 전화 드리는 거죠. 전화로. 네. 잘 계시냐? 잘 안 계시냐? 이런 확인하는 거죠. 네. 이런 혼전신성의 그런 전통이 있기 때문에 우리 광고도 나오는 거죠. 시골에 계신 부모님이 보일러 이런 보일러가 좋다는데 이런 것들 그러면 그거 사주고 이런 거 광고 많이 있죠. 바로 이런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마지막 효의 마지막이다. 입신양명. 이름을 날리는 겁니다. 양명 날릴 양. 후세 이름을 떨쳐 부모를 영광되게 하는 것. 예를 들면 원하는 대학교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취직 잘 되는 것, 이런 것들이 부모님을 영광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서 꼭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혼전신성 요거 알아두시기 바라고, 다음에 아까 길리건, 길리건 반드시 출제합니다. 요거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교과서에도 자세히 나와 있어요. 요거. 자, 그렇게 해서 오늘의 학습을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요약해 보시고요. 궁금한 거 질문으로 한번 딱 적으시면 오늘의 수업 끝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